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삶의 빈자리를 마주합니다. 그 빈자리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 안을 채워줄 무언가는 더 간절하게 다가오지요. 이수만 전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4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안타깝게 사별하며 깊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이수만은 그 슬픔을 언론에 크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생각이 많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대중문화 기획자였던 그였지만 집에 돌아가면 정적뿐인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장소는 국내도 해외도 아닌 한 골프장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겸한 여가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처음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조용한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하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인상이 남는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그날의 인연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건 시간이 증명해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수만보다 17살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대화에서 느껴지지 않았고 세대 간 간극보다는 인생에 대한 공감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수만이 음악과 기획의 세계에서 살아왔다면 그녀는 세상의 진실을 기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애정이었습니다. 이수만 회장은 당시만 해도 SM을 떠날 생각이 없었고 여전히 엔터계의 큰형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만남을 이어갔고 해외 일정에 동행하거나 같은 공간에 머물며 차분하게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교제 중이라는 말이 퍼져나갔고 결국 언론에도 이수만의 새로운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수만이 그렇게 아낀다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이름은 조주희였습니다. 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전쟁터에도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던 워싱턴 포스트 출신의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곁에 서는 사람이기 전에 자신의 신념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만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다시 웃게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나서 삶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겪은 상실과 그 빈자리를 채운 현재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사랑은 소문거리일 수 있고 차가운 시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시간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겠지요.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사랑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이 더 진실한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될 때 그 마음의 크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수만 전 회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 이수만 전 회장이 연인에게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를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가치는 무려 80억 원대, 숫자로만 들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대중은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그녀가 누구길래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궁금증과 추측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수만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인들을 통해 전해진 말에 따르면 그는 마음의 표현이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한 선물로 보였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조영남 씨는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이수만의 연인을 직접 봤다고 이야기하며 그녀를 내가 본 여성 중 가장 아름답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 발언은 또 한 번 대중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예쁜가?
역시 재력가 곁에는 미인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상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이수만과 조주희의 관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꽃뱀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꺼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거 아니냐, 역시 돈이 있으니, 그런 말들이 가십처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조주희 기자의 이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추측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전쟁터의 참상을 세상에 전한 기자였습니다. 위험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누군가의 부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세우려 한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수만 전 회장이 증여한 빌라는 사랑의 증표이자 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한국 대중문화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룬 것을 누군가와 나누며 다른 삶을 살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거대한 금액으로 보이지만 그에게는 그저 마음의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관계였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진심을 나누었는가일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화려한 숫자와 외모에만 머물지만 그 속에 깃든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수만과 조주희, 그들은 지금도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일상과 시간을 함께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목은 종종 겉모습에 먼저 닿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가장 먼저 붙고 누구의 여자라는 수식어가 이름보다 앞서게 되죠. 하지만 조주희 기자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수만의 여자이기 전에 자신만의 길을 가진 기자였습니다. 조주희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워싱턴 포스트 한국 특파원 출신입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글로벌 언론의 세계에 몸을 담았고 단순한 국제 뉴스를 전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글로 기록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도 다녀왔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현장, 눈앞에서 무너지는 삶들 속에서 조주희 기자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카메라가 아닌 마음으로 담아냈습니다. 뉴스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남긴 말입니다. 기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람을 향한 애정이 묻어나는 문장이죠. 그런 그녀의 삶은 언제나 조용했고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앞섰습니다. 이수만 회장과의 인연이 알려진 후에도 조주희는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이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또한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배경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길을 열어온 사람이었죠.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겸손하고 따뜻했던 만큼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품이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조주희 기자는 누군가의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나기보다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고 조용히 세상을 기록하며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녀가 이수만 회장의 곁에 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겠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이름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진심 어린 공감이 두 사람을 이어준 힘이었을 것입니다. 이수만 전 회장이 그녀에게 마음을 주고 거대한 선물로 진심을 표현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닮았고 사람을 향한 시선이 비슷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의 삶을 나누게 된 것이겠죠. 조주희 기자는 지금도 인터뷰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기사를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일까요? 중요한 건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이수만의 여자가 아닌 조주희 기자로 불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함을 넘어 사람의 깊이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수만이라는 거대한 이름 곁에 조용히 걸어온 조주희, 그녀의 존재가 빛나는 건 누군가의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도 그들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오래 이어지길 응원합니다.